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하는 부자로 부동산입니다. 어제는 초박빙의 승부를 거쳐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줄곧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실패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꼽아왔으며,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정이 있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종부세 폐지 등 다양한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시작이 된다면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 온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는 1번, 주택수를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일단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주택수 250만 호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 주택수들 중 200만 가구 정도는 민간이 주도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50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250만 호 주택 중에는 역세권 첫주택 20만 가구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이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그동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의 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 가구 주택이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그곳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국가에 그 주택을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의 70%는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는 그 주택을 다시 매입을 해서 다음 수분양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공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공약이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인데요. 준공이 30년이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30년이 넘는 아무리 노후화된 아파트라도 튼튼하기만 한다면 정밀안전진단 검사에서 탈락을 해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안전진단 검사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완화된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이익을 보면 그 중에 일부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제도인데요. 요걸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이 300%에서 500%로 대폭 상향하고, 그렇게 확보한 물량의 50%를 국가가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35층 층수 제한도 폐지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정책 공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적으로 많은 공급이 풀리게 될 것이니 아마 전국적으로 부동산은 다시 한번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세 번째 공약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재산세를 내는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액도 주택수가 아닌 보유액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는데요. 만약에 공시가액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도 오른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95%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주택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재산세 부담에 시달렸던 분들의 경우에는 세액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요건 상당히 잘한 것 같네요. 네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면 그동안은 양도세율 플러스 거기에 중과세율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세금이 발생하여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주택 자체를 매매하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과세율은 무려 2주택자의 경우 20%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가 더해졌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2년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다주택자들도 이제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만약에 생애 최초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이하로 단일화되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단일화 세율로 변경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됐던 것이 이 대출 규제 문제였는데요. 그동안은 다주택자들 집 못 사게 하려고 대출 꽁꽁 묶었다가 많은 서민들이 무주택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듯하네요. 참 다행입니다. 특히 청년이 대출을 받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LTV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소득에 따라서 대출액을 정하는 DSR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는 임대차 3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2년 계약할 것을 4년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월세나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는데요. 저도 이 정책은 부작용이 너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많은 임대차 3법을 다시 2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은 2년을 주고요. 만약에 2년 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 혜택을 주는 걸로 임대차 3법이 변경될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 일곱 번째로는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원씩 총 5년간 50만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보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당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공급이 더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분양가도 시세보다 한 3분의 2 가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제발 공약대로 잘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가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좋은 공약이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공약 이행이 안 된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용서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